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27% 상승하여 5,823포인트로 여전히 5,800을 유지하며 마감했고 다우존스도 5일 연속 하락을 끝내고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나스닥도 강세를 보였고 특히 러셀 지수는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나스닥의 강력한 돌파와 시장 심리가 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알파벳을 비롯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이번 주는 빅테크 실적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보유한 주식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국 하루하루 지나가는 일일 뿐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기다림의 자세를 유지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장이 상승하면서 기분이 좋지만 여전히 시장의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지수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도 5,800포인트를 유지하며 돌파 이후 계속해서 그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하락할 듯하면 다시 상승하고 상승할 듯하면 하락하는 패턴을 반복하면서 공격적인 트레이딩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테슬라가 수요일 실적 발표로 시장을 지탱하지 않았다면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었지만 테슬라가 시장을 구원하며 이후로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예상되는 큰 변동성 속에서도 시장이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걸 보면 시장 심리가 여전히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스닥 지수는 금요일에 전고점을 잠시 찍고 내려갔다가 오늘 다시 한번 테스트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에서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구글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나스닥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며 결국에는 전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나스닥, 특히 빅테크 기업들은 현재 현금 보유량이 매우 많고 AI의 흐름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이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들을 규제하기보다는 지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가 국가를 사랑하는 만큼 이런 기업들을 억압하지 않을 것이고 해리스 역시 AI에 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을 억제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따라서 나스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우지수를 살펴보면 5일 연속 하락하다가 오늘 반등했습니다. 아직 20일 이동평균선을 완벽하게 돌파한 것은 아니지만 이 시점에서 스윙 트레이딩으로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일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다우 관련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가 향후 다우지수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최근 차트를 보면 미드캡 중형주는 저항선과 지지선이 크게 벌어졌다가 다시 좁혀지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들은 너무 장기적인 믿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스윙 트레이딩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돌파 지점 1과 2에서 진입한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러셀 지수의 스윙 트레이딩으로 진입했는데요. 오늘 지수가 약 1%에서 1.5%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 계좌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했지만 스윙 트레이딩 관점에서 당분간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포지션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가 설정해 놓은 지지선을 이탈하면 그때는 손절할 계획이지만 당분간은 계속 보유할 생각입니다. 레버리지 ETF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PRO는 여전히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단기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갔지만 결국 다시 위에서 마감했고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의 관점으로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의 모든 악재와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면서 연말까지 S&P 500이 5,90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관점에 동의하며 UPRO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SSO, S&P 500 2배의 레버리지 ETF를 횡보하는 구간에서 꾸준히 모아갔고 이번 주에 상승 전환되면서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QQQ는 하루하루의 변동을 보면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9월 12일 이후로 꾸준히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혀 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으며 이번 주 빅테크 실적 발표 이후에는 QQQ가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USD는 현재 저점이 점차 높아지며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만간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반도체 법을 없앤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미국의 국익을 위하는 것은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와 같은 반도체 회사들을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내 반도체 회사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SMC는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현재 62로 다시 상승했는데요. 이는 시장 심리가 여전히 긍정적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으며 정말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내부 악재가 발생할 때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주요 자산분들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뷰를 공유드렸지만 저는 현재 장기채는 패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S&P 500 같은 주요 지수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쉽게 붕괴하지 않으며 설령 붕괴하더라도 빠르게 반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지만 장기 채권은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계속 머무는 경우가 많아 당분간은 패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은 8월부터 계속 횡보와 돌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횡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지켜보는 중입니다. 횡보 구간에서 섣불리 진입하기보다는 돌파가 확인될 때에 매수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면 비트코인도 더 큰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령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비트코인의 하방 위험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승 모멘텀이 발동되었을 때 매수를 했으며 오늘 정고점 돌파 시점을 이용해 매수했습니다. 오늘은 10월 중순에 기록된 정고점을 돌파했고 7월 말에 형성된 정고점인 39.74달러가 다음 저항선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제 남은 저항선이 두세 개 정도 있는데 저항선이 너무 강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모든 저항선이 완벽하게 돌파된 후 매수를 고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분할 매수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매그니피센트 7 주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약간 하락하며 마감했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하락은 큰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고점을 돌파한 후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첫 돌파 이후 약간의 하락은 흔한 일입니다. 특히 이번 저항선이 상당히 강한 저항선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은 이미 예상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하면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테슬라가 큰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은 2달 내내 횡보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글의 악재는 시장 심리일 뿐 구글 자체가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구글의 본질적인 문제는 없지만 현재 큰 손들이 매수에 적극적이지 않아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내일 실적 발표가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선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지선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저항선인 약 170달러 수준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내일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섹터와 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섹터들이 대체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에너지 섹터는 예외였는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손절을 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다시 한번 급락하며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하회했기 때문에 당분간 에너지 주식은 지켜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주식은 원래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매우 변동성이 큰 주식이기 때문에 스윙 트레이딩과 단기 트레이딩에 적합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강해지거나 전쟁 등과 같은 이슈가 발생하는 시기를 제외하고는 에너지 섹터에 투자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던 중국 주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인터넷 회사들을 모아놓은 ETF인 KWEB를 살펴보겠습니다. KWEB는 5월 정고점을 9월 말에 중국 정부의 부양책 발표 이후 완벽하게 돌파한 후 크게 상승했죠. 당시 저는 이미 못 잡았다면 그냥 지켜보자 라는 관점을 공유했었는데 이런 급격한 상승 후에 무리하게 따라가면 자주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그 이후 몇 번의 급락이 있었고 지난주부터 횡보를 거친 후 오늘 다시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상승 모멘텀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할 만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중국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걸 추천하지는 않지만 차트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주식은 JD.com입니다. 제 중국 친구가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굉장히 강도 높은 근무 환경이라고 합니다. JD.com은 최근 횡보하다가 오늘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의 소비 시장이 약하고 청년 실업률이 높아 굳이 중국 주식에 베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차트 자체는 괜찮아서 소개드렸습니다. JD.com보다는 덜 매력적인 주식이지만 알리바바도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한때 트레이더들에게 사랑받던 주식이었지만 지금은 정고점을 돌파하고 지지선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다만 단기 이동평균선이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저는 투자 관점에서 크게 매력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중국 주식 중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는 주식은 ATAT입니다. ATAT는 부양책 발표 이전부터 상승 모멘텀을 시작해 현재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면 추가적인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100%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17일 후에 있을 실적 발표에 따라 추가 돌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국 주식 중에서는 ATAT가 현재 상황에서 가장 낮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차원에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한 회사들 중에서 매력적인 기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돌파했지만 제가 매수하지 못해 아쉬웠던 주식 3개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몬스터라 불릴 만한 회사 Intuitive Surgical입니다. 8월부터 긴 횡보를 이어오다 실적 발표 후 돌파한 후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횡보 구간을 형성 중입니다. 저는 오늘 진입할지 고민하다가 내일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런 패턴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천천히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도 Intuitive Surgical과 같은 날 실적을 발표했으며 발표 후 돌파를 이어가다 잠시 하락했지만 여전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돌파를 계속 유지해준다면 매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타이완 반도체입니다. 저는 이미 타이완 반도체에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돌파 때 몇 번 매수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 후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도 기다렸는데 현재 횡보 구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할지 말지는 더 지켜볼 예정이지만 타이완 반도체는 정치적 이슈로 인해 시장 심리에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유 포지션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매일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약간 들어갔던 SSO와 QLD 매수를 이제 멈췄습니다. 더 추가로 매수할 계획이 있었지만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양전 상승 전환한 이후라서 더 들어가기보다는 지켜보는 관점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버리지 ETF에 대한 매수나 매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스윙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몇 가지 주식에 진입했는데요. 브라질 기업인 에뉴를 돌파 시점에서 매수했고 CRH도 돌파 후 매수했습니다. 또한 웩스라는 인터넷 웹사이트 제작 기업도 상승 모멘텀을 보이기 시작해 매수했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달부터는 알고리즘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JEPQ에 더 빨리 넣어서 천주를 빠르게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SCHD는 500만 원 투자 목표에 도달했기 때문에 매수를 멈췄고 DGRO가 500만 원이 될 때까지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빅테크 실적 발표와 다음 주 미국 대선으로 인해 변동성이 커질 것 같지만 생각보다 변동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와중에 중국 주식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시장이 말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시장을 따라가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강한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약한 주식은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돌파한 주식은 스윙 트레이딩으로 접근하고 장기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